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7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6강에서는 생존에 집중하기 위해 삶을 단순 소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7강에서는 인생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영학은 20세기 들어 가장 눈부시게 발달한 사회과학이지만 아직도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비해 지나치게 상식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 오히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실제 경험을 통해 더 좋은 경영인으로 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 경영학이 도움이 안 되기에 기업인이 역술인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는데 독일 유학과 국내 대학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학비가 필요한 미국 박사과정 진학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2008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한 직후였고 미국 대학은 장학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취업이 안 된 미국 학부 졸업생이 대학원으로 대거 몰리는 바람에 입학 허가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학비가 거의 없고 생활비가 싸며 국가 의료 혜택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어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면 고생한 것에 비해 취업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를 더 선호하고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 박사를 마치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 학문의 중심지는 이미 미국으로 옮겨간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면 미국이 유리합니다. 영어 하나 반듯하게 하기 어려운데 다시 독일어를 배운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결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 두 가지 대안만 놓고 고민했지만 실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존재합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거나 석사를 마친 뒤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 공기업, 회사, 금융기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취업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 학생에게는 사실 수많은 대안이 존재했습니다. 얼핏 생각해봐도 대안이 10개는 됐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대안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안을 평가하려면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개나 되는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각 대안이 갖는 장단점을 계산하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예측해야 합니다. 그 학생 대신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줄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최적의 대안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업과 전공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미래에는 워낙 많은 변수가 얽혀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야 세상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봉급 생활자는 비교적 업무가 단순하므로 사업가, 프리랜서, 연예인에 비해 미래를 예측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미래가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학문이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면 저절로 점, 사주, 관상 같은 역술에 끌립니다. 삶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영역은 모두 행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학자가 사업에 관해 예측하지 못할 때 역술인이 툭툭 던지는 예측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영학자가 역술인처럼 예측하면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자는 예측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종종 오류를 범하고 역술인은 종종 오류를 범하더라도 과감하게 예측하니 마칠 뿐입니다. 어차피 사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50대 50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예측을 포기한 경영학자는 한 번도 맞힐 수 없지만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역술인은 그중 절반만 맞춰도 사업가는 역술인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계산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해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댑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올바른지도 알 수 없고 인간에게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꼭 결정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은 관련 자료와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애써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잘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과 뇌과학이 진행한 연구는 인간이 의사결정 시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지 증명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어쩌면 요리조리 따져보고 손해보지 않았다고 흐뭇해하는 사람도 실은 매우 감정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실 자신에게 이익인 대안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흐뭇해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더 좋은 대안인지 알기 어렵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해 보입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자칫 어처구니 없는 것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거듭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번뜩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차가 3대 이상 지나가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가 3대 이상 지나갔고 그 길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뉴노멀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고 되는 대로 선택하거나 역술인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면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재미를 볼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과 자신이 선택한 대안을 비교하면 후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이 더 많이 남고 그곳엔 비현실적인 장밋빛 꿈이 가득합니다. 결단을 내릴 땐 너무 계산하려 하지 말고 계산을 안 해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낙관도 비관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담담하게 물 흐르듯 최선을 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간의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과 경륜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정립된 철학이 작동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공부하고 다양한 체험을 쌓고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직관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 좋은 직관의 인도를 받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좋은 직업이라 칭송받았던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이 모두 인공지능에게 위협받는다는 어두운 예측이 난무합니다.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땐 정말 알 수 없는 채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만이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는 외국에 있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로봇도 경쟁 상대입니다. 따라서 삶과 의사결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질 것이고 그저 잘 모른 채로 결단을 내리는 일도 점점 증가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직관의 인도를 받아가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 이후에 얼마나 잘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함께 내린 결론은 인류 의사결정, 이류 집행보다 이류 의사결정, 인류 집행이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잘한 결단인지 잘못한 결단인지 알 수 없으니 결단했다면 잘 집행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7강을 마치겠습니다. 47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9번째 주제인 인생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